오징어 게임 다 보고 왔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누군가는 한국에서 이런 드라마가 나오다니 너무 재밌다, 긴장감 개쩐다, 마지막 반전도 충격적이다 라는 반응이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이거 뭐 10년 동안 각본수 정도 안 한 거냐? 최근에 본 드라마 중 최악이다, 지루해 죽는 줄 알았다, 이 감성파리는 웬 말이냐? 라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디스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 왜 이렇게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 걸까요? 오늘은 그 정확한 이유를 제가 짚어드립니다. 일단 이 드라마를 재미없게 본 이유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니 어떻게 이 드라마를 재미없게 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벌써부터 댓글로 뭐라고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일단 들어주세요. 이게 재밌게 본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느낀 단점은 바로 지루함입니다. 이게 지루하다는 게 9편이나 돼요. 가뜩이나 넷플릭스 드라마가 점점 한 시즌 드라마가 짧아지는 추세인데 이건 뭐 9편에다가 한 편당 거의 1시간이니까. 근데 그냥 편수만 많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드라마 역시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컴퓨터로 볼 때 키보드로 이렇게 빨리빨리 넘겨가면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넘겨도 여전히 같은 컷이야. 그 정도로 호흡이 길다는 거죠. 요새는 그 크롬 브라우저나 핸드폰으로 볼 때는 1.5배속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쓰면서 보기는 하는데 이 1.5배속 기능이 계속 유지가 안 되던데 이거 혹시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문제 해결법을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무튼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지루함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게임이 벌어지는 내부와 외부 세상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뉘는데요. 외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전부 다 삭제하고 마지막 엔딩 장면 정도만 남겨놔도 이 드라마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벌어진 무언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설정들이 내부에서 사실상 영향을 끼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럴 거면 그냥 게임장 내부에서 스토리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중간중간 그 쉬는 틈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이 캐릭터 저 캐릭터의 사연을 대사로만 풀어도 충분했다는 거죠. 여기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외부 이야기를 삭제하면 어떻게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냐, 이 캐릭터 이해 잘 안 될 거다, 뭐 앞뒤 상황 설명들이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드라마 속 모든 상황과 대사들이 진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캐릭터나 특이한 상황이나 생전 처음 보는 아주 난해한 사건들은 이 드라마에 없어요. 얘가 이런 말을 하면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얘가 죽겠네, 그럼 죽고요. 얘가 우승하겠네, 그럼 우승해요. 이런 게 너무 뻔하죠. 마치 내가 미래를 보고 온 것처럼. 앞뒤 상황들이 너무 뻔하게 흘러가니까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흥미가 안 생기게 되죠. 그리고 대사들조차 너무 뻔해서 이게 좀 다른 일 하면서 보기도 편해요. 오디오만 들어도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연들조차 사실 굉장히 뻔한 사연들이고요. 이 뻔한 사연들이 이 내부에서 게임을 벌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캐릭터와 캐릭터 사이에 어떤 뭐 사건이나 갈등이나 긴장감을 메꾸기 위해서 딱히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럼 이 드라마는 흥미를 돋우기 위해선 뭐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의외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실망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드라마를 이렇게 기대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령 배틀로얄이나 신이 말하는 대로처럼 소위 대책 없이 막 나가는, 아니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말이 된다고? 이런 의외적인 재미, 좀 컬트적인 재미,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 충격적인 전개 이런 거를 원했거든요. 사람의 목숨을 건 게임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얘는 끝까지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하는 캐릭터가 갑자기 그냥 순삭돼 버린다거나 전혀 비중이 없을 줄 알았던 캐릭터가 갑자기 비중이 높아지고 뭐 어떤 그런 의외성을 많이 기대했던 거죠. 이런 의외성이 장점이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왕자의 게임이죠. 왕자의 게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래서 이 드라마를 봐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던 게 바로 그거죠. 주인공이 죽어요. 주인공이 그냥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주인공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드라마가 이어나가죠. 그래서 왕자의 게임이란 드라마는 단순히 가문과 가문의 대결이라든가 뭐 판타지 요소들이 가득 들어간 전쟁 드라마가 보고 싶어서 보는 드라마가 아니라 야, 이번엔 누가 죽을 것 같냐? 설마 얘는 안 죽겠지. 발 죽었네? 그래서 왕자의 게임이란 드라마는요, 본방사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본방사수를 해야지만 스포를 안 당하니까.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아무리 왕자의 게임이란 드라마가 막 나가는 드라마여도 얘는 주인공이니까 얘는 안 죽겠지 했는 캐릭터가 그냥 죽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럼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 거지? 하면서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할 수밖에 없고 본방을 사수할 수밖에 없게 된 아주 집중력 있는 드라마가 된 거죠. 그래서 저라면 이정재를 한 3편쯤에 죽여버렸을 거예요.
주인공이라고 실컷 홍보해놓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지. 그럼 뭐가 생길까요? 아까 얘기했던 의외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대체 누가 죽을까? 얘가 죽을지도 몰라 라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장르의 드라마나 이런 장르의 이런 컨셉의 작품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바로 이런 의외성이죠. 하지만 오징어 게임을 감독했던 황동혁 감독의 전작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단점이 왜 생겼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황동혁 감독의 전작은 마이파더, 도가니, 수상한 그녀, 그리고 남한산성인데요.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사연이 아주 구구절절한 약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마이파더는 해외 입양아, 도가니는 장애인학교에서 성폭력과 학대를 당한 아이들과 그를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수상한 그녀에서는 요양원으로 갈 뻔했던 할머니, 남한산성에서는 청나라의 공격으로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조선 왕, 그리고 신하들이죠. 피해자 입장이거나 약자 혹은 사회적 약자들 만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생각하고 오징어 게임을 다시 보면요, 왜 주인공들이 감성파리 장면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특징은 이 약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매우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징어 게임에서 약해지는 건 과연 뭘까요? 바로 악당들의 사악함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이 사람이 죽고 사는 소재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대사를 하나 인용을 하자면, 나는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악당 역할이거나 혹은 가해자 입장의 캐릭터나 혹은 가해를 주는 상황들이 서로 죽여야만 내가 사는 게임치고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사악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중간에 뭐 장기밀매하는 장면들이 나빠 보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걔네들도 죽어가는 사람들 골라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야. 그냥 뭐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을 억지로 잘못 죽여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정당성이 있다는 거야. 나쁜 사람조차도. 정말 사악한 악당은 핑계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그렇게 이 드라마 내에서 악당이나 혹은 나쁜 상황들에서의 사악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리 막 피가 튀기고 막 장기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묘사들이 있어도 그게 막 그렇게 무섭게 공포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래서 어떤 작품을 고를 때요, 그 감독이 전에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는지를 쭉 살펴보면 대략 그 다음 작품이 어떤 느낌일까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님이 이런 소재의 드라마를 만든다고?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막 나갈까?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감독의 스타일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가 싹 드러난다는 거. 그럼 DP는요? 라고 하실 텐데, DP의 감독인 한준희 감독의 전작은 뺑반입니다. 근데 뺑반에 이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조정석이 그 자기 말 안 듣는 부하의 대가리를 전동 드릴로 이렇게 막 뚫어버리려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의 사악한 행동을 만들 줄 알아야 이 DP에서 뭐 대공포 장면이나 이런 괴롭힘 장면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가해자의 마인드가 이렇게 감독의 상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오징어 게임 감독이 DP를 연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뭐 긴 설명 안 드려도 DP가 갑자기 어떤 드라마가 될지 벌써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럼 이 작품을 재밌게 본 사람들의 의견도 대변을 해봐야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이 재밌었던 이유는요, 다시 클리셰입니다. 뭐 클리셰라는 단어를 설명할 방법이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은 정말 많지만 이 드라마로만 예로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뻔한 이야기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 뻔한 이야기가 사람을 서로 죽여야만 내가 산다고 하는 신선한 소재 이 게임들과 맞물리니까 그냥 누구나 무난하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됐다라는 거죠. 클리셰 플러스 신선한 소재가 섞이니 딱히 거부감이 많이 안 들면서 무난하게 이 드라마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앞서 얘기했던 배틀로얄이나 신이 말하는 대로처럼 정말 초반부터 막 나가는 소재, 정말 막 나가는 연출의 영화였다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대중적인 사랑을 받기에는 조금 약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바꿔 말하자면 대중적인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1000만 관객들이 든 영화들을 쭉 리스트를 살펴보면요, 흥행과는 별개로 영화적인 평가가 좋았던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신파다, 뻔하다, 이거 뭐 진부하다, 루즈하다 라는 평가를 들은 영화가 1000만 영화 중에 꽤 많아요. 근데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보편적인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영화였다라는 거죠. 영화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영화가 흥행하는 게 아니에요. 흥행하는 영화들은 대중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들이어야만 크게 흥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영화가 1000만이나 가지? 그게 대중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대중적이다 보니 당연히 뭔가 신선한 재미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게임의 설정이나 혹은 이 드라마의 세계관이나 혹은 캐릭터의 성격이나 벌어지는 상황들이 아주 특이하거나 뭔가 컬트적이었거나 그랬다면 보는 사람들에게 꽤 많은 설명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얘는 이래서 이런 거고 여기서 이런 건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봐야지만 이해가 되거나, 또는 아예 이 행동 자체들이 이해가 좀 어려웠거나 뭐 둘 중 하나였거나 뭐 둘 다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의 룰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캐릭터의 사연들 익숙하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죽을 때 그냥 총으로만 쏴서 피만 튀기잖아요. 그리고 참가자가 서로 죽이는 경우는 뭐 중간에 그 뭐 이렇게 숙소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말고는 사실 없고, 그 숙소 안에서 서로 죽이는 장면들도 그렇게 막 잔인하게 정말 막 처절하게 묘사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의 잔인함은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충격으로 받아올 수 있어도 그렇게 막 가면 갈수록 야 이거 나 도저히 못 보겠다 싶은 거부감은 들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쉽게 나머지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걸 보실 때 무난한 성향을 가진 분들에겐 오히려 이 드라마는 신선한 게임, 그 게임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더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익숙한 스토리에 신선한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의 장점과 단점은 사실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드라마를 보실 때 뭘 기대했느냐에 따라서 노잼인지 꿀잼인지가 갈린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외성이나 충격적인 설정이나 아주 신선한 상황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실망으로 다가올 거고요. 그래서 아무런 기대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 뭐 볼만한 거 없나? 이정재가 주인공을 해? 라면서 뭐 그냥 큰 기대 없이 그냥 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재밌을 수밖에 없는 드라마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흡도 너무 길고요. 루즈한 장면도 너무 많고요. 어차피 뻔한 이야기로 갈 거였다면 조금 더 짧게 좀 더 빠른 전개로 가져갔어도 저는 이렇게까지 단점이 두드러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점이 보이는 작품이 호흡까지 길어지면 그 단점이 더 눈에 부각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연출이 매우 평범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연출이라도 조금 독특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저 역시 다음 시즌이 나온다면 의외성은 추가하고 감성팔이는 좀 많이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딱히 의미가 없어. 자, 여러분은 오징어 게임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그리고 재미없게 보셨다면 뭐가 재미없었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리뷰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전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엉준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과 함께 멤버십 멤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준의 금손 와이프 퀸비님의 귀여운 힐링 애니메이션도 꼭 보고 가세요.